2002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클라우디아 골딘이 남녀 임금 격차로 받았어요. 여성의 육아휴직이 남녀 임금 격차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아,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쉬다가 나가니까. 쉬다가 나가니까요. 한 2년, 3년 그 커리어 공백이 생기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예 직장을 그만둬서 오랫동안 그 노동시장에서 나가는 것보다는 그거보다는 훨씬 낫죠. 그렇죠. 네, 그렇죠. 하지만 주로 여성이 많이 쓰는 상황에서 육아휴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성의 임금이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사실입니다. 없다. 그러면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요. 아빠도 육아휴직을 쓸 수 맞아. 있게끔 하면 어떨까요? 부모님은 2명이라고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나라는요 선진국이에요. 그래서 아빠, 엄마 동시에 쓰는 거를요 굉장히 장려합니다. 정책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는 남자와 여성의 육아휴직을 약간 강제하자. 좋다. 네. 무조건 해. 네, 3개월은 무조건 해. 쉬어.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년은 모르겠지만 3개월은 그냥 뭐 나오지 마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이렇게 막 신청하는데 굉장히 눈치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회사를 나오려면 신청해야 돼. 약간 이런 구조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똑같이 야 아기 낳았어? 3개월? 안녕? 그 다음에 오는 거는 오케이. 이렇게 만들면요. 자, 육아휴직을 했을 때 그러면 남자랑 여자랑 똑같이 육아휴직을 한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남녀 임금 격차의 그 육아휴직이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도 극복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남자들 육아로 넘어갈 텐데 남자들 육아도 사실은요 경험해봐야지 알거든요. 맞습니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네, 근데 되게 저희 애를 경험한다고 했는데요. 네. 반만 경험해서요. 육아 능력이 떨어져서 아내한테 굉장히 많이 욕 먹었습니다. 네, 많은 우리 아버지 분들이 네. 같은 감정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요, 제가 과연 육아를 열심히 하는 게 도움이 되나 안 되나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연구를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별의별 연구가 다 있군요. 네, 우리나라가 사실 진짜 남자 육아휴직 아까 얘기했는데요. 남자 육아휴직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2017년에요. 12,000명이었거든요. 근데 2020년에 27,000명이 됐어요. 오, 많이. 그 3년 만에 몇 배가 됐어요? 2배도 넘어버렸어요. 그렇네요. 지금 2023년까지 하면 더 많이 늘겠죠? 네. 흥미로운 거는요. 2021년도에 양성평등 실태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돌봄의 1차적인 책임은 여성에게 있다. 이거에 동의하는 비율이요. 2016년에는요. 반을 넘었어요. 53%. 근데 2021년도에는요. 17%로 줄었어요. 확 바뀌었네요. 인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속으로는 이거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밖으로 여자가 봐야지 이러면 혼나는 사회가 됐어요, 사실.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자녀의 숙제 및 공부 지도 혹은 등하교를 거의 매일 하니? 라고 물었을 때 엄마는 절반 이상이 그렇다고 대답하는데요. 아빠는 20%만 그렇다고 해요. 인식은 많이 바뀌었어도 예전에 네. 엄마가 더 많이. 머리는 바뀌었는데 마음은 바뀌었는데 몸이 안 바뀌었어요. 인식 개선은 됐을 때 몸이 아직 안 따라주는 거죠. 뭐 남자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사실 남자들의 그 근무 시간이 사실 더 길거든요. 네. 아빠가 일단 집에 빨리 와야지 보지. 맞아요. 사실 단순한 인식의 문제라기보다 현실적으로도 아빠가 이제 일을 더 많이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도 존재하는 거죠. 아빠 엄마가 자녀와 하루 평균 보내는 시간을 좀 말씀드리면요. 저 위에 게요. 애가 학교 가기 전이고요. 밑에 게 학교 간 다음입니다. 왼쪽이 아빠, 오른쪽이 엄마입니다. 왼쪽이 아빠, 오른쪽이 엄마라는 얘기는요. 엄마가 애를 더 많이 본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모든 나라가 다 그래. 만국 공통이네요. 만국 공통인데요. 특별히 그 차이가 큰 나라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어느 나라인가요? 제일 대체 밑에. 어느 나라인가요, 저거? 우리나라입니까? 보입니다. 한국이니까.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을 네가 우리나라라고 하기. 네. 엄마가 애를 좀 더 많이 보는 거는 사실은 만국 공통이죠. 그런데 그 차이가 우리나라가 특별히 크다. 네. 또 밑에 그림을 보시면 학교 간 다음입니다. 애 보는 시간이 줄었죠, 다. 학교를 가니까요. 그런데
굉장히 그 차이가 많이 줄어들죠. 네. 저 때는 이제 일하러 가는군요, 엄마가. 엄마들이 일하러 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빠들이 좀 더 놀아줄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도 있을 겁니다. 저만 아닐까요? 네. 너무하네요. 아무튼 간에 그런 이제 우리나라 아빠들은 어쨌든 간에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그 놀아주는 시간, 아이랑 보내는 시간이 적은 편이다. 좋다. 적은 편인데 어쨌든 간에 우리 사회가 지금 아빠들 보고 애를 좀 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랬을 때 아이들한테 어떤 영향을 줄까? 아빠의 육아 참여가. 네. 방금 제가 길거리에서 뭐 많이 볼 수 있는 좀 무뚝뚝한 아저씨들 생각해봤는데 과연 이제 육아 잘 하실까 이 생각이 의구심이 듭니다. 네. 갑자기 애 돌봐달라고 하면은 뭔가 저보라 막 이렇게 계속 할 것 같고. 쳐라 치워라 아빠의 육아 참여가 과연 아이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아이를 더 좋게 만들까? 라고 보면 이것도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집에 와서 열심히 육아 참여하는 아빠랑 난 몰라 하는 아빠가 다른 아빠잖아요. 다르죠. 그러니까 아빠의 육아 참여 때문인지 아니면 그 다른 이유. 예를 들어서 아빠가 맨날 술, 담배 하고 계시고 뭐 생활 습관이 엉망이다. 이러면은 아이들 안 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 때문인지 수많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아빠의 육아 때문인지 그것 때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또 경제학자가 나섰어요. 경제학자가 또 뭘 얘기했냐? 또 제도의 변화를 또 살펴봅니다. 굉장히 재밌게 스웨덴 2012년 1월 1일생부터 아빠와 엄마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동시에. 이걸 이제 더블 데이즈 리폼이라고 했는데 옛날에는 생후 10일만 딱 아빠가 쓸 수 있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엄마가 육아휴직을 하고 아빠가 10일 하고 나머지 이제 회사를 가는 거죠. 반대로 뒤집힐 수도 있지만 대부분 여성들이 하게 되죠. 아무래도 모유 수유 뭐 이런 거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생후 10일이 아니라 생후 1년 동안 40일을 자유롭게 아빠가 쉴 수가 있었어요. 그 365일 중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예요. 40일을 아무 때나 그냥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요. 언제 아빠가 달려오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엄마가 많이 육아휴직을 쓰는 상황인데 언제 오냐면요. 엄마가 너무 힘들 때, 아플 때, 엄마가 쉬어야 될 때. 엄마가 좀 쉬어야 될 때, 혹은 애가 아플 때, 그럴 때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엄마가 아플 때 오는 거예요. 아빠가 지원군처럼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됐더니 어떤 영향이 됐냐? 엄마한테 미친 영향이 엄마의 병원 입원이 12% 감소. 엄마가 건강해질 수 있네요. 엄마가 좋아지는 거예요. 항생제 처방 확률이 14% 감소. 어머. 엄마가 정신과 약 먹어야 될 확률이 26% 감소. 야, 그러니까 그만큼 도움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아빠의 육아가. 아빠의 육아가 굉장히 안타깝게도 아이에 미치는 영향은 못 봤어요. 자료가 그게 없어서.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건 못 봤지만 네. 어쨌든 아빠가 우군이 돼서 엄마를 굉장히 도와줄 수 있었다. 일단 엄마를 돕게 되면 아이도 도와집니다. 맞아요. 양질의 양육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거죠. 요인이 되니까. 그래서 아이한테 적어도 이제 네거티브는 아니다. 적어도 좋은 쪽이지 나쁜 쪽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스웨덴은 이랬습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는 좀 달랐습니다. 에티오피아. 네, 사실 이거는 제 아내 연구입니다. 정말요? 네네. 제 아내가 한 연구인데요. 아내가 이제 아빠 육아 연구를 해서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네. 근데 연구 결과를 보시면은 네. 아내가 갑자기 저한테 굉장히 제너러스해졌습니다. 굉장히 관대해졌거든요. 야, 못하면 안 해도 돼. 연구 결과가 어땠길래요? 연구가 어땠길래 네. 그런 아내의 태도가 바뀌었는지 한번 네. 살펴보겠습니다. 에티오피아에 가서 실험을 하는데요. 아이들을 잘 먹이는 연구를 하는 거예요. 잘 먹이는 연구. 네네. 에티오피아에 기아가 굉장히 많고요. 네. 발육 부전이 많아서요. 애들의 키가 성장이 안 하는 거예요. 제 아내는요. 요 기아 문제 혹은 아이들 발육 부진 뭐 이런 거 연구하는 학자예요. 이 발육 부진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뭐가 있을까요? 아이들 잘 먹여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못 먹이는 가난한 나라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도 줘보고 식품 바우처라는 걸 줬습니다. 딴 데 가서 하지 말고 바우처 주니까 꼭 음식을 사 먹어. 음식 사 먹을 수 있는 돈만 줬다. 이런. 그렇죠, 예. 그렇죠. 음식만 사 먹을 수 있는 돈을 준 거죠. 그 다음에 엄마들이 또 잘 몰라갖고요. 제대로 잘 못 먹일 수도 있습니다. 교육을 좀 시켜야겠네요. 교육을 좀 시켜야 될 것 부모 같아요. 교육이 또. 부모 교육을 했는데요. 자, 그래서 물 깨끗하게 해라. 그 다음에 뭐 골고루 먹여라.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교육을 시켜주는 엄마 학교, 아빠 학교. 요거를 열었습니다. 엄마 학교, 아빠 학교. 네. 자, 그러면은 실험 집단이 딱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엄마 학교를 해주고요. 돈도 줬어요. 우리 생각에 엄마가 지식도 알고 돈도 있으면은 그러면 잘 이제 사 먹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다음 또 다른 집단은요. 돈도 주고 엄마 학교도 하고 아빠 학교도 했어요. 아빠까지. 예. 네, 아빠까지 투입을 시킨 거죠. 그러면은 좀 더 잘해질 것이라고 우리는 이제 좀 바라는 거죠. 네. 그렇죠? 마지막은요. 이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자, 그러면은 비교 집단하고요. 엄마한테 교육시키고 돈을 준 집단. 이거 2개 비교하면은 엄마 교육과 돈의 효과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엄마와 돈하고 엄마 돈, 아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아빠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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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결과가 이 그림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집단의 점수가 3.2점이었어요. 그런데 돈을 주고 엄마 교육을 시켰더니 3.9로 올라갔어요. 3.9. 확실히 효과가 있네요. 확실히 효과가 올라갔죠. 그런데 잠깐. 아빠를 같이 했더니 오히려 더 역, 줄었어. 줄었어요. 아빠 가르친 집단이 저 작다니. 아니 오히려 더 역효과가 줄었어요. 그러면 애한테 먹였어야 되는 그 고기를 아빠가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사실 어떻게 된 거냐 하면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줄기까지 해? 그러니까요. 똑같은 것도 아니고. 그 뭐냐 하면요. 아빠가 이제 아빠 교육을 받았는데 여전히 엄마보다는 잘 몰라요. 교육을 받아도 잘 몰라요. 이 교육을 받고 났더니 굉장히 간섭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가 이렇게 뭐가 이렇게. 이거 야야 내가 학교 갔더니 이거 먹어. 저거 저거 먹으라고 이거 왜 안 해? 엄마한테 계속 방해 놓는 거예요. 잘 모르면서 또. 잘 방해를. 모르면서 어설프게 남자들은 알면서. 자꾸 뭘 좀 아는 것처럼. 아는 척하면 안 됩니다. 예. 맞아요. 이 연구의 결론은 뭐냐면요. 남자들이 어설프게 혹은 양육 능력이 안 되는 상태에서 육아에 뛰어들면은 오히려 손해도 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남자 하지 마라 이 얘기인가요? 아니죠. 할 거면 제대로 하자. 할 거면 제대로 해라. 그리고 잘 배워줘라. 그건데 그래서 실질적인 아빠의 양육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야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더 긍정적인 아웃컴을 가져오지 않을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단순히 육아휴직만을 아빠도 자유롭게 쓰게 하자에서 그치면 안 되고 그렇죠. 이게 육아 교육도 아버지도 좀 어렸을 때부터 제도 교육 안에서도 육아 교육을 아빠도 남자도 좀 받아와야 맞아요. 이게 그 궁극적으로 실현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